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시장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1150가구 일반 분양 평균 경쟁률이 0.3대 1에 그치면서 대부분 평형대가 미달이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분양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후분양을 선택하면서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6천만 원대에서 10억 7천만 원대였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미계약으로 이어질 거라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총회를 열고 일반 분양가를 10% 내리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고 가격이 9억 6천만 원대로 1억 정도 내려오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정도로는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옆에 재작년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경우 지난 1월 12일 84제곱미터가 8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전히 분양가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 시세보다도 1억 원가량 높은 상황인 겁니다. 아파트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 정도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한 후분양 아파트여서 올해 말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추가 금융비용을 치러가며 대규모 미계약 상황을 계속 떠안고 있을 수 없는 만큼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 측이 추가 혜택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만 8천 호. 급격한 증가세에 건설회사와 거기에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이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역세권의 경기 지역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할인 분양에 들어간 만큼 이보다 입지가 좋지 않은 미분양 현장들의 출혈 경쟁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입주를 2년 남기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림막에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기다리던 조건 변경 옆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특별 혜택,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무상, 그리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른 데하고 저희가 차별화된 게 뭐냐면 안심보장제에서 폐지하면서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지원해드린 3천만 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때 지급해드립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계약금 절반에 대한 무이자 대출도 약속했습니다. 10억 원 안팎의 분양가는 현금 지원과 무이자 대출을 뺀 2천만 원 있으면 계약할 수 있고 준공 때까지 추가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입주 전까지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하는데 왜 계약을 안 한 거죠? 이제 분위기상에 분양하고 금리도 절하고 하니까 지금 계약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7월쯤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미분양만은 피하자는 고육지책. 대구의 한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의 10% 할인을 조건으로 달았는데 이달 들어선 선착순 계약자에게 축하금 400만 원 현금 지급을 추가로 내걸었습니다. 분양에 사활을 거는 건 중소건설사일수록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자금료가 들고 전체 부담비금의 70~80% 나와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자금료가 안 되잖아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위험 수위로 잡은 6만 2천 가구에 육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할 수 없이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시장 상황이 좀 더 좋을 때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까지 온 게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인 거예요. 미분양 확산의 고비를 넘기기 위한 건설사들의 파격 마케팅 속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의 재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시공능력평가 6위, 상장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울산광역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권을 포기했습니다. 시공권을 반납하는 대신 대출 보증을 섰던 440억 원은 자체 상환했습니다. 최근 미분양이 폭증하면서 거액을 물더라도 현재 사업에서 빠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던 사업은 울산 동구의 4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사는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을 위해
증권사와 캐피털 등에서 1,000억 원을 조달했고 대우건설은 여기에 44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대우건설은 공사비로 1,600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일단 보증금액 440억 원을 포기하고 시공권을 반납한 겁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에 따른 미분양 급증 상황을 볼 때 분양 성공 가능성이 적은 만큼 대우건설이 건물을 완공해도 제때 공사비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은 7,600억 원, 이번에 포기한 440억 원은 영업이익의 5.8%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사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이면서 시장금리가 폭등해 건설회사들이 흔들렸습니다. 한마디로 돈줄이 잠시 말라 위기를 맞았다면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1군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대규모 손해를 감수하고 시공권을 포기하는 것, 지금보다 앞으로 벌어질 미분양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건설회사에게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경고여서 건설업계가 느낄 위기감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